경기도에서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인데 재건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 무슨 제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지들의 재건축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 홍보 글을 보고 재건축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홍보를 하는 걸 여러분이 그걸 믿고 여길 투자하신 분들은 재건축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기대하고 산 거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내가 그냥 여기에 거주하려고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요 썸네일로 영상 올린 적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축될 단지라고 해서 제가 2개의 재건축 후보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은 여기였잖아요. 한라주공 4단지 1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야주공 5단지 1차.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주의사항으로 이 한라주공 4단지 1차는 재건축 사업성이 있지만 이 아래 한라주공 4단지 2차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 단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단지고, 이 2차는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한라 4단지 2차도 가능하다, 안전진단 통과 유리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야주공 5단지 1차 뿐만 아니라 가야주공 5단지 3차도, 3차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밑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3차도 용적률이 괜찮아서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이 이외에도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욕설과 함께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한라주공 4단지 2차도 가야주공 5단지 3차도 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다고 너가 단정하냐, 욕설과 함께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댓글들에 뭐 각자 막 주장을 하시잖아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런 걸 믿고 뭔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따질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면은 싸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재건축이 될 수 없는 곳을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 투자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군포 3본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역 쪽에 매화주공 14단지나 그리고 이 3본역 쪽에 3본 주공 11단지 이런 곳들도 재건축 가능하지 않냐, 우리 추진 중인데?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재건축 사업성과 재건축 투자 가치를 따지는 방법을 좀 종합적으로 이 3본 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도시를 여러분이 보실 때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방식대로 보시면 정확하게 재건축이 가능한 곳, 가능하지 않은 곳을 좀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재건축 투자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3본을 예로 들어서. 자,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단지는 이 3본 신도시 내에서의 수리산역에 있는 한라주공 4단지 1차예요. 여기에요. 여기 위치를 보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3본역 쪽에 더 상권도 있고 여기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고? 이런 거는 재건축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용적률만 봐도 대충 나온다고. 3본 신도시에서 용적률 196, 219 이 정도로는 애초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라주공처럼 115, 가야주공처럼 129가 나와야, 그러니까 150보다 한참 아래여야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150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따져보니까 한라주공 4단지 1차는 대지 지분이 17.1평이다. 지분이 크잖아요. 15평이 넘잖아요. 가야주공도 거의 15평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라주공 4단지 1차와 가야주공 5단지 1차는 대지 지분이 크죠. 용적률만 작은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대지 지분이 크단 말이에요. 이거 초역세권이고, 이 정도면 3본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댓글에 많이 적어주신 이 밑에 있는 한라주공 4단지 2차, 1차 밑에 2차가 있잖아요. 얘는 그냥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대지 지분이 11.3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야주공 5단지 3차는 9.3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9.3평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건축이라는 거는 30년만 채우면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단지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수익이 나야 재건축을 하죠. 그죠? 근데 대지 지분이 작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재건축을 하면 손해니까. 자, 왜냐? 자, 대지 지분이라는 게 뭐예요? 대지 지분 11.3평, 대지 지분 17.1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한라주공 아파트 4단지 1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 땅이 이렇게 17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안에 17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땅도 동시에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평균 17평씩 소유를 하고 있다.
자, 내가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땅을 17평 가지고 있어요. 자, 재건축을 할 때는 이 땅 크기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부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부술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의미 가치가 없어요. 이 땅을 내가 17평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다 부셨어요. 부신 다음에 이제 신축을 짓잖아요. 신축을 지을 때 이 한정된 땅에 뭐 10만 세대를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다고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용적률을 280까지라고 할 때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이 17평을 건설사한테 주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단 내 거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내가 땅 17평 줬으니까 내 신축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축 받으려고 재건축하는 건데, 그쵸? 일단 내 거 하나 지어야 돼요. 내 집 한 채를 짓는데 필요한 대지 지분이 대략 10평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내 땅이 17평인데 이 중에서 10평은 내가 살 신축을 짓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은 대지 지분이 17평이고 나중에 내가 갖게 될 신축의 대지 지분은 한 10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해요. 10평에서 11평 정도. 자, 그럼 10평에서 11평은 내 집을 짓는데 썼고요. 그럼 17평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에 한 6평에서 7평은 남잖아요, 지금. 내 집을 짓고 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건설사에서 가져가서 여기다가 일반 분양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쵸? 그럼 내 땅이 17평이면 이 17평에다가는 내 집 한 채랑, 그죠? 10평에 내 집 한 채랑 나머지 7평에다가는 한 채까지 못 짓죠. 7평이니까 0.7채 정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7채를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짓는데 10평이 들지만 7평이 남기 때문에 이걸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렇게 대지 지분이 11편이거나 특히 이렇게 9.3편인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게, 내 땅이 9.3평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신축을 지으려면 또 내 집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9.3평은 모두 내 신축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할 토지가 없어요. 즉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싹 부수고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싹 지어서 한 채씩 나눠가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무료가 아니잖아요. 보통 한 채 짓는데 공사비 5억은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합원 한 명당 분담금을 5억씩 내고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1:1 재건축이라고 해요. 일반 분양 없이 구축을 주고 신축을 받는다. 그 외에 일반 분양은 없다. 이런 경우에 현재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한 5억 정도는 분담금을 내야 된다. 공사비를 대야 되니까. 근데 이 산본이란 도시에서 집값이 지금 2억 8천인데 2억 8천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5억씩 내서 우리 집값보다 2배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서 재건축을 합시다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해요, 안 해요? 뭐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5억 내고도 할래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수가 전체의 4분의 3, 75%를 넘겨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949명 중에 약 750명 정도가 나는 5억 내고 재건축을 할 거야 라고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안전진단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안전진단 받는 거랑,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으면 통과시켜주는 거고, 아무리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재건축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5억 내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여기 아실이라고,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플랫폼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었는데, 이 아실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대지지분. 웬만하면 강남 정도 아니면은 대지지분이 10평이라는 거는 1:1 재건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땅이 10평인데 나중에 내 거 신축 짓는데 10평 필요하면 일반 분양이 없고 1:1 재건축이라는 얘기잖아요. 분당 정도 빼고 경기도에서 대지지분이 10평 정도인데 재건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 무슨 제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지들의 재건축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 홍보 글을 보고, 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면 홍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재건축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홍보를 하는 걸 여러분이 그걸 믿고 여길 투자하신 분들은 재건축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기대하고 산 거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내가 그냥 여기에 거주하려고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잘못 들어가신 거니까 자기 잘못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끝까지 버틴다. 우리 단지 폄하하지 마라고 아무리 욕을 해봤자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라주공이나 가야주공 하실 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잘 구분해라. 1차 한라주공 4단지도 1차, 가야주공 5단지도 1차만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답변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3번에 주공 11단지도 재건축 진행 중이다. 참고로 3번에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는 없습니다. 한라주공도 진행 중이지 않아요. 그냥 후보지인 거지.
3번에는 재건축 진행 중인 곳이 없습니다. 군포지에서 정비 계획을 짠 적이 없어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추진, 주민들이. 여러분, 추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추진한다고 재건축이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어딨냐면은 11단지가 여기에요. 3번 주공 11단지. 대지지분 보이시죠? 9.5평은 못한다니까요. 이게 강남이 아닌 이상 못한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5억 내고 합니까? 아파트 가격이 6억 3천인데 제일 비싼 게 17평 이런 것들은 5억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가 5억인데 어떻게 분담금을 5억 내고 하냐고요. 이 중에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75%가 이렇게 감소하고 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이 5억짜리 아파트에 5억 분담을 하는 순간 투자금이 10억인데 재건축하려고 투자를 10억을 한다는 게 3번에 사실 투자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재건축을 하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동의율이 안 나오겠죠. 동의율 나와도 문제인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이분도 지금 저희 회원이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걸 매수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11단지가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뭔가 재건축을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를 매수하신 거면 잘못하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11단지가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3번역 바로 역세권이고 상권을 딱 끼고 있잖아요. 공원도 있고 옆에 초품하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입지가 좋아서 내가 그냥 실거주 24평을 하려고 샀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판단이. 근데 난 이게 재건축 될 것 같아서 몸택 하려고 들어갔다. 이거는 완전 틀린 판단이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실에서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제지지분을 조회하는 게 되게 복잡했었는데 그냥 아실에서 그냥 바로 그냥 지도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지지분 9.5평 불가하네. 1초면 판단할 수 있죠. 1초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다룰 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 카페에 올린 이런 홍보 글 같은 걸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단지를 사는 건 잘못된 판단이 아닌데 재건축이 될 줄 알고 샀으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죠? 절대 이 아파트가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입지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 위쪽에 금정역에서 꽤 가까운 14단지. 이 GTX는 금정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정역이랑 가까운 게 최고예요. 3번에서는. 이 매화주공 14단지도 재건축 후보지로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는데 저희 채널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여기는 가능합니다. 금정역 역세권이고 지분이 14평이죠. 14평이면 가야주공보다 약간 작은데 거의 비스무리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재건축이. 그리고 현재 가야주공보다 저렴하죠. 재건축만 되면 가야주공 5단지 1차보다 사업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왜 추천 안 하셨냐? 여기는 이제 사업성은 나쁘지 않은데 함정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볼게요. 자, 요 아랫부분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윗부분만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대지지분 14평은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면적은 임대 아파트다. 이 점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 재건축을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예 없죠. 일단 아예 없는데 지금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끼리 추진을 해서 이걸 싹 밀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도 좀 되게 어렵고, 그럼 우리끼리만 하겠다라는 것도 필지가 같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임대 아파트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쪽이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아파트의 소유주는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라 보통 LH가 소유주죠. LH에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는 LH가 전체 아파트 지분의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 누구 협조가 필요해요? LH의 협조가 필요하죠. LH에서 협조를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좀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꺼려하긴 해요. 여태까진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또 그랬는데 앞으로는 또 재건축을 뭐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사회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같이 한다든가, 아니 뭐 너희끼리라도 해라, 그냥 우리가 굳이 방해를 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그냥 여기만 부속 다시 지어라 라고 앞으로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히 헬기신도시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재건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곳이다. 다만 이 14단지는 정말 되기만 하면 참 좋은 입지죠. 정말 좋은 사업선이고, 그죠? 임대아파트라는 함정을 넘어서서 매화주공 14단지가 재건축이 될 것 같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곳이지만 이런 11단지는 애초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4단지는 사업성이 좋거든요. 사업성이 좋은 곳은 이 변수만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단지는 애초에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라주공 4단지
아래 1차가 가능한 거지 2차는 11.3평이라 거의 어렵다. 이게 뭐 PC공법이라 안전진단에 유리하다는 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좋다는 거지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는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안전진단은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업성이 아무리 없어도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여기 투자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사실. 다만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죠. 조합 설립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건축이 안 되는데 그냥 테마주처럼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대지 지분을 볼 줄 알아서 투자자가 잘 애초에 안 들어오죠. 가야주공 5단지 3차는 더 어렵죠. 9.3이니까. 이런 것들 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면 그냥 재건축 투자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던지 저희 모두의 부동산 막 카카오톡방 이런데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바로 턱 믿고 사지 마시라고요. 이거 재건축 된다는데요? 할 수 있다는데요? 심지어 대지 지분만 크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지 지분은 그냥 필수 조건인 거고 기본적으로 커야 되는 거고 이것만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뭐 사업성 좋습니다 라고 누가 홍보한다고 해서 가서 그거 계약하지 마라. 최소한 좀 어떤 곳이 사업성이 있고 없는지를 좀 따져볼 수 있는 눈은 좀 키우시고 뭔가를 하시라는 거죠. 제 영상 많이 보시면 그 금방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최소한 이거 아실 가서 대지 지분 어떻게 보는지 이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사실. 이것만 아셔도 이거를 모르시고 재건축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아니죠. 지난번에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오늘 정리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왜 제가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만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좀 이해되시죠? 참고로 이제 여기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하나 꼽으면은 금강 9단지 2차인데 2단지로 나오네요. 금강 9단지 2차라는 아파트가 용적률은 217이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여기는 또 왜 용적률이 200인데 왜 되는 거냐.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댓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왜 가능한지를.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용적률 대지 지분만 보고 하는 것도 문제긴 하나 대지 지분이 일단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분 작은 것들은 재건축 투자에서는 빼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요즘 재건축 열풍이 불다 보니까 또 비싼 거 사기 싫고 싼 거 재건축 되는 걸 하고 싶어서 잘못된 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댓글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댓글에 질문 주신 많은 분들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거라 믿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뭐 재건축 안 된다고 했던 이런 단지들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세요. 왜 우리 단지가 사업성 없다는 걸 세상에 공표를 하느냐. 덕분에 여러분도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재건축은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께 평생 이 단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주거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재건축이 되는 날 그날까지 난 버티겠어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건 뭐 괜찮지만 내가 사는 집의 투자 가치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냥 바꾸시면 돼요. 투자 가치가 좋은 곳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 이미 여기 살고 있어서 1차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 금액이 안 되는데? 이거 팔아봤자 못 가는데? 다른 지역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군포보다 조금 더 하급지더라도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그런 단지들이 안산이나 화성이나 그 밑에 오산이나 요즘 아주 핫한 평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충분히 지금도 재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아파트를 팔고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넘어가서 나도 한라주공 아파트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2억 3,500 사이좋게 2억 7천 얼마 차이 안 났더니 한라주공 4단지 1차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의 차이를 만들어준 이 엄청나게 떡상하는 이 그래프를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우리 단지 욕해? 왜 우리 무시해? 이런 태도를 일관하면은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은 거주하시되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재건축을 투자하실 분들은 옮기시면 돼요. 고집하지 말고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고 해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다른 데로 옮기시면 된다고요. 지금도 평택에 지금 들어가시면 금방금방 올라갈 곳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많다고요. 오산에도 많고 여기 너무 올랐으니까 우리도 여길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믿고 있어봤자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참 그게 제가 항상 안타까워요. 마치 누군가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한 양 어떻게든 우리 단지를 띄워서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사업성이 좋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까도 올라가요. 뭐 제 방송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사업성 좋은 데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성이. 그걸 따지시는 거면 좀 배우셔라.
이것도 볼 줄 모르시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이 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단 1도 아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 마칠 텐데 이 단지 분들한테 엄청난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께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소유한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군포가 발전할 거고 입지가 좋아질 거니까 이 단지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재건축이 될 거니까 가치가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공부 좀 하시고 앞으로 이 지금 영상을 보고도 앞으로 나 공부를 좀 해야겠다,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야겠다라고 진취적으로 생각을 생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방 성공합니다. 금방. 몇 년이면 2, 3년이면 금방 성공해요. 또 이제 왜 우리 단지 역하냐라고 악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특징은 강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무도 강제하지 않은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악플 달지 마시고 내 살 길 찾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여기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이사친 센터만 부르면 바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자, 이 영상은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오늘 모든 구독자님들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시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남들보다 한 달에서 최대 1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아시죠? 1년 반 동안 수차례 결과로 검증된 투자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종종 회원분들과는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우리 매니저님께서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주옥 같은 정보들,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카톡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깨알 혜택,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 닉네임 옆에 이런 멋진 훈장이 붙는답니다. 이 동메달은 한 달, 시간이 지나면 은메달, 금메달로 바뀌어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리고 별이 됩니다. 아직까지 별이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답글이 달리는 비율도 훨씬 높을 거예요. 마지막, 회원분들은 이 귀여운 게 누굴까요? 양파거든요. 모두의 부동산에만 있는 이 양파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귀엽죠? 자, 그럼 멤버십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모두의 부동산이 있고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C로,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멤버십 가입 안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멤버십 회원 카톡방에서 만나요.